일단 여기 4월 말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동안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그야말로 강대강의 기싸움이 지속이 됐고 거의 전쟁 일촉즉발까지 가는 군사적 긴장 위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특사가 내려오고 또 우리 측 특사가 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오면서 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의용 실장이 또 워싱턴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2018년 봄의 한반도 정세는 대격변의 정세에 지금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북핵 문제,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평화의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2018년 봄은 한반도에서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런 기대와 어떤 희망보다도 또 만약에 그게 좌절됐을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가져올 또 어떤 좌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진행되는 첫 단추는 잘 깨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00년에 김대중 정부 1차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난 거기 때문에 뭐 통일 문제, 뭐 민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은 당시 남북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을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18년에 열리는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그때 완전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뭐냐면 북핵 문제가 최대한 현안화로 되어 있고 이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위기, 또 북핵으로 인한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그걸 풀 실마리로서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라고 하는 포괄적인 해법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북핵 문제를 제외하고 또 남북 간의 무슨 교류 협력이나 또 인도적 문제라든지 뭐 통일 문제든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받게 될 것이고 아마 문재인 정부도 지금 준비하는 것은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본질적 핵심적 의제로 북핵 문제 해결 또 이것을 위한 남북 정상 간의 어떤 합의 도출 이것을 아마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만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큰 그림의 합의가 나와야만 그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의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이 부분을 설명드릴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첫째는 김정은이 지난해 말에 이른바 화성 15형 발사를 성공시켰다고 하고 이른바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건 양탄 일성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1960년대 마오쩌둥이 양탄 일성이라고 그래서 원자탄과 수소탄, 양탄을 가지고 일성, 인공위성. 그래서 원자폭탄, 수소폭탄, ICBM 이 세 개를 다 전략 핵무기로 가지는 걸 양탄 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도 60년대 양탄 일성을 확보한 다음에 70년대 미중 관계 정상화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가지고 있는 어떤 핵무기를 갖고 있고 장거리 투발 수단으로 미사일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저는 김정은의 전략이 이번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철저하게 양탄 일성 전략에 따라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합의를 통해서 자기의 핵무기는 그대로 인정받은 채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른바 1970년대의 미중관계 정상화를 롤모델로 삼아서 김정은과 미국 사이 어떤 대담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저는 가장 숨어있는 전략적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김정은의 의도대로 양탄 일성을 그대로 우리가 확보한 걸 전제한 상태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되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제거가 안 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수립하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동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내심 지금 전략은 양탄 일성 확보에 따른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북미 관계 정상화 전략인데 이게 먹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다. 왜? 트럼프는 거기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트럼프가 어떻게 김정은 핵무기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에도 닉슨 대통령하고 마오쩌둥이 72년에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정상회담 했을 때는 미국이 전략적 결단했었습니다. 오케이, 중국이 양탄 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대전략상 중국을 끌어들이던 그런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그 70년대 대땅트가 오고 결국 미중 관계를 견인함으로써 사실 소련을 해체시키는 데까지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18년도에 과연 그럼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정도로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가? 70년대 중국처럼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인정해 주면서까지 관계 개선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그 중국식 모델을 따라서 양탄 일성을 확보한 전제하에서의 미북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겠지만 그걸 의도하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게 합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에게 다른 모델이 또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델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파키스탄 모델이 또 있습니다. 파키스탄 모델 똑같이 1991년에 6차례 핵실험을 해서 핵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제재가 세게 들어갑니다. 미국도 제재를 세게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른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인정한 상태에서 파키스탄과 미국과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또 파키스탄 모델처럼 우리는 핵무기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 핵무기를 전제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에게 과연 파키스탄에서 중동에서 어떤 전략적 요충지처럼 또 당시에 그 이라크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옆에 아프가니스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러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이 필요했던 것처럼 과연 북한이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필요한 존재인가? 이런 면에서는 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모델도 김정은은 노리겠지만 될 가능성이 없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5월 달에 만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가능한 모델은 결국 리비아 모델일 겁니다. 리비아 모델은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가다피가 도저히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재가 세게 들어오고 군사적 위협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이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차례차례 다 완전히 포기한 다음에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 리비아 모델이 이제 그렇게 핵 포기라는 결단과 관계 개선이라는 선물이 교환되는 방식인데 김정은은 이 부분은 굉장히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하고 트럼프는 반드시 리비아 모델을 관철하려고 할 겁니다. CBI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완전하고 비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만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CBI들을 통해서 리비아 모델처럼 김정은이 완전히 핵포기를 결단하도록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김정은에게 리비아 모델은 어떤 겁니까? 가다피가 결국 그렇게 해서 핵을 포기하고 관계개선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의 봉기로 죽음을 당합니다. 가다피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신문 이런 데 보면 계속적으로 리비아는 완전히 실패한 모델이다.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당했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은 우리 측이나 미국 측에서 CBID로든 전략적으로 핵을 완전히 포기해라. 이런 결단을 요구할 때 김정은이 쉽게 저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나서 북미가 합의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 수도 있지만 1972년에 닉슨과 마오쩌둥 같은 역사적 대전환의 회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김정은은 파키스탄 모델을 원하지 리비아 모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막상 트럼프랑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그 스스로의 결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가 쉽게 어떤 걸 양보하거나 김정은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지금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떤 지금 전략을 짜고 있냐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땅히 합의할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 일단 한번 만나보자. 이런 지금 사실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만나서 합의할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력을 다해서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미리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반드시 양보를 얻어내고 그 양보를 토대로 워싱턴과 협의를 해서 트럼프의 결단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김정은의 양보, 트럼프의 양보를 중재해서 한반도의 어떤 북핵 문제 해결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지금 계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도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2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각각의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 조건은 뭐였냐면 철저한 한미 공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기 비전이 있는 정치인이었지만 평양으로 발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의 대북 정책, 그다음에 김대중의 대북 정책을 일치시켜서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은 똑같다. 이걸 확인해낸 다음에 이제 평양에 가서 2000년 남북 정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교훈은 철저한 한미 공조가 우선된다는 거고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도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무현 정부 임기 초부터 정상회담 하고 싶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임기 말에 가서 2007년에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북핵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확실한 진전이 없으면 정상회담 못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9.19 공동성명 나오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또 BDA 방코들 다시 하고 싸우고 그럴 때 정상회담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2007년도에 2.13 합의라고 해서 북미가 협상을 해서 합의를 내고 2007년 6월 달에 성킴이 영변에 가갖고 냉각탑 폭파하는 것을 CNN으로 생중계하면서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된 연후에야 정상회담이 10월 달에 열린 거예요. 그러면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교훈은 뭐냐면 북핵 문제에 가시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첫 번째 정상회담의 교훈은 한미 공조, 두 번째 정상회담의 교훈은 북핵 진전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둘 다 없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같다고 누가 지금 생각합니까? 틀리죠. 한미 공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는 최악의 상황인데 조금 진전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번째 정상회담으로 되어 있는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에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시도를 지금 과감하게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한미 공조 안 돼 있죠. 북핵 문제 진전 안 돼 있죠. 그렇지만 역순으로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서 이걸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고 이걸로 트럼프를 설득해서 한미 공조를 하겠다는 건데 굉장히 뭐 발상은 좋습니다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한미 공조 없이 정상회담 한 적이 없었고 북핵 진전 없이 정상회담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지금 해보고 싶다는 거기 때문에 과감한 발상이긴 합니다만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기대 여전히 하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